예, 안녕하십니까. 신영전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과 보건대학원에서 예방의학과 건강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동안 썼던 건강과 사회 정치 이런 키워드로 퓨즈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을 냈고요. 그걸 계기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이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유행을 백신과 신약 개발로 막으려는 것은 퓨즈 대신 구리 철사를 갖다 대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급격한 변이를 시작했다. 중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 따르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4,300개 이상의 돌연 변이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는 백신을 개발해도 효과가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백신과 신약이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니파 바이러스, 치명률 52.8%의 조류 독감, 치명률 40.4%의 에볼라 바이러스 등 수없는 바이러스들이 깨어나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는 백신으로 많이 줄어들면 좋겠지만 아마 계속 우리 독감처럼 계속 반복해서 생기고 또 코로나19는 지나가도 코로나20이 생길 수 있거든요. 퓨즈라는 단어는요, 지그문트 바우만이 사용한 단어였어요. 제가 취약계층이나 마이너리티의 건강 문제에 늘 관심을 가졌는데 지그문트 바우만이 퓨즈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제 머리를 탁 쳤던 게 제 책에서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땐 자꾸 전기가 나가서 퓨즈가 나가니까 퓨즈가 또 비싸니까 그걸 구리줄로 탱탱 동여매 놓고 또 그래서 불이 나서 그 문제가 되는 거를 저는 어렸을 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퓨즈의 의미가 그냥 버려지는 존재, 늘 패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생존의 어떤 희망이자 버팀목이다, 또 신호 같은 거다, 그런 존재다. 이번 감염병 유행에서 기억해야 할 다른 장면이 있다. 바이러스는 우리 몸과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찾아간다. 3월 4일 오전 현재 사망자 32명 중 7명이 폐쇄병동의 환자였고 나머지도 대부분 가난하고 병든 외로운 노인이었다. 그들 모두는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으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이들이다. 이들의 존재는 죽어서야 겨우 신문의 몇 줄을 차지할 수 있었다. 어느 날 가짜가 아닌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 바이러스처럼 그도 제일 먼저 그들을 찾을 것이다. 환자는 가해자가 아니다. 가해자는 따로 있다. 나쁜 바이러스는 없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그 어렵다는 목소리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힘든 사람들, 또 힘들어서 말도 도대체 못하겠던 사람들의 목소리까지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먼저 아픈 이들, 예민하게 먼저 아픈 이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그런 예민함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느냐가 인류의 생존이 달려있는 거 아닐까. 얼마 전 구호단체 옥스팜은 지금 바로 긴급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마스크 한 장을 써보지 못한 채 4천만 명의 빈공국 사람들이 사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을 자처하던 나라들은 자신들이 급해지자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마스크라도 보내자고 하면 우리도 죽을 지경인데 무슨 소리냐며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까지 했죠.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부자 나라들은 백신이 나오면 자기네가 먼저 쓰겠다고 벌써 백신 동맹까지 맺었습니다. 지금 현재 약 1억 2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확진자가 됐고요. 그리고 2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전인류적 위기, 코로나 위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요. 모두 함께 건강하지 않으면 누구도 건강할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인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걸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이번 백신을 통해서 많은 사항들이 좋아지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염두에 둬야 할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마지막이 안 될 거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번에 코로나 대유행도 그렇고요. 우리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문제라든가 우리 잠시 잊고 있지만 또 생태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이 만들어낸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이제 백신으로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과학 만능주의처럼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또 착각에 빠져서 또 다른 재앙이나 재난을 불러올까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이나 생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형 재난은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수준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 모든 분야 간 긴밀한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굳이 이를 기존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보건복지의 생태학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전환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극히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특별히 이러한 거대한 질적 변화는 정부의 힘만으로 해낼 수 없다. 정부가 가진 공권력과 자본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와 시민의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역시 지극히 정치적인 과정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이 모형은 정치 생태학적 모형으로 발전해야 하고 그 궁극적인 목표가 모든 존재들의 온존이라는 점에서 공공적 정치 생태학적 패러다임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보건복지의 이름을 온보건복지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우리의 생각이나 정책들은 주로 사람, 인간 중심으로 구성됐고요. 또 조금 발전한다고 해도 생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온보건복지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그런 인간 중심, 생명 중심에서 좀 모든 존재 중심으로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를 포함하는 얘기고요. 그다음 모든이라는 것이 붙었으니까 특정 집단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을 중심에 둬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시대를 우생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경쟁을 통해서 완벽해지려고 한없이 경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게 태어나고 끝까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존재들의 완벽함을 우생학적으로 지향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들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고민하고 또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는 그런 접근 방식. 그런 방식은 종래 접근 방식하고는 많이 달라서 제가 좀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온보건복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 의사사회는 정부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그간의 역사를 성찰하고 스스로 변화를 각오하고 이뤄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며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지는 싸움만을 계속할 것이다. 더욱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의료보장 체제의 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비스마르크와 박정희식 의료보장을 청산하고 건강권에 기초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싸움에 의사사회가 국민과 어깨를 걸고 함께 행진하는 날을 고대해 본다. 의사들과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는 오래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집단을 모두 만족하는 정책이 추진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저도 의사지만 의사들은 이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암묵적으로 좀 위계적 관계가 원치 않아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일상적인 상황으로까지 좀 연장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전문가들끼리 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의사 사회에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점들로 인한 어려움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집단도 마찬가지죠. 이제 관건은 그러한 분노, 불만, 또 모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동력으로 삼아서 좋은 계기, 좋은 정책이나 제도, 합리적인 제도로 그 힘을 흐르게 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학생들에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보건 문제나 건강 문제도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고요. 정치라는 공간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공화국이니까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아주 단순한 명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고 또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나 또 젊은 의사 특히 학생들이 아주 개혁적인 안을 내고요. 또 그걸 국민들이 좋아해서 같이 지지를 하고 그래서 같이 어깨를 걸고 행진하는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답답함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의사 중심보다는 국민 전체 중심으로 방향을 좀 바꿔야 저는 지지 않는 싸움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퓨즈처럼 가장 먼저 죽는 이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이들은 주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프면 제일 먼저 붙는 편도이고 가장 먼저 가장 늦게까지 아픈 시인이며 마침내 인류 생존의 해법을 간직한 이들이다. 그래서인가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아픈 곳이 중심이다. 퓨즈만이 희망이다. 얼마 전에 사실은 전 교도소에 수감되신 분이 한 분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퓨즈만이 그 희망이다라는 부분을 읽고 자기가 늘 뭐 배제되고 자기 목소리가 묻혀 있었는데 나도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깨달아서 기뻤다, 고맙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글이요, 은하수로 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은하수로 가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조금 더 익히고 또 그것에 대한 책도 좀 써보려고 하고요. 같이 은하수로 갈 사람을 좀 모집해서 같이 일해보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싸울 것에 대해서는 또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은하수로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진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시 작가인 애덤스에게서 찾아야 할 듯합니다. 과학자들은 싫어하겠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헬스장에서 사용한 무한 불가능 확률 추진 방식 말입니다. 자, 우주선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누가 당신의 이웃입니까?